이렇게 사실은 하던 일들을 그렇게 이제 관두고 새로운 일, 물론 새로운 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래도 뭐 이직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건데 정말 좀 대단한 또 결심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내가 하던 일을 이제 관두고 새로운 일, 내가 법무사를 하려고 마음먹었던 그 시절 어느 정도 됐습니까? 지금 법무사 되신지? 저는 2017년도에 합격을 했으니까요. 지금 이제 4년 차. 예. 우리 김 변호사. 같은 동기입니다. 아, 그래요? 예. 동기가 예, 있어요, 또? 예. 시험 기수가 다 있으니까. 그렇군요. 누가 조금 더 위입니까? 나이는 제가 많습니다. 나이는 많고? 다 위입니다. 성적도. 4년 차시군요. 그럼 4년 전에 그 2017년대 어떤 그런 상황을 좀 떠올려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 분들에게 좀 꿀팁 좀 많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조금 그 시험 과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 어떤 과목들이 있습니까? 법무사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봅니다. 1차 과목은 객관식 필기 시험으로 헌법, 상법, 민법,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사집행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 절차법, 부동산 등기법, 이제 공탁법을 보고요. 2차 과목은 주관식 서술 시험인데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민사사건 관련 서류의 작성, 부동산 등기법, 등기신청 서류 작성 과목을 봅니다. 지금 듣다가 형량 나오면 끝인 줄 알았네요. 민법, 상법, 뭐 의거 뭐 이렇게. 특별한 또 공부법이 있을까요? 좀 이렇게 공부하면은 합격할 수 있다. 저는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1차 시험은 제가 좀 늦게 들어갔어요. 한 시험이 6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래서 좀 조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조급함이 있어서 이때는 내가 최대한 문제를 많이 보고 모르는 문제를 좀 속아내야겠다라는 그런 각오로 최대한 문제를 많이 풀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객관식 문제를 많이 풀다가 일단 기본서 개념이 있거든요. 모든 과목마다 기본서 개념이 있는데 그 기본서에다가 그 오답을 정리해서 다 옮겨 적고 그리고 하이라이트하고 그리고 단권화를 하는 작업이라고 하죠. 한 권만 보아도 다 모든 걸 알 수 있게끔. 족보를 이제 만들어서. 예. 그 단권화 작업을 해서 한 시험 뭐 한두 달 정도 남겨놓고 그것만 3, 4회독 하는 그런 형식으로 1차를 공부를 했었고요. 저는 뭐 이렇게 공부에 대한 기술적인 측면보다는요. 하루 수험생으로서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패턴 같은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당시에 하루 일과 계획표는 어떻게 됐습니까?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독서실 가서 공부를 잘 안 해요. 방에서 원래 공부를 하는 습관이 어릴 때부터 있어가지고요. 약간 원룸 같은 걸 하나를 딱 잡아요. 그리고서 독서실을 안 가고 거기서 공부하고 먹고 이제 계속 하루를 보내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아침 7시에 제가 일어나면 바로 책상에 앉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겁니다. 바로. 뭐 어떻게 뭐 세수도 안 하고 화장실도 안 가고 바로 앉습니다. 바로? 네. 그러니까 과감하게 그냥 시작을 해버리는 거죠. 그거부터 하루 내가 어디까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때 계획을 짜고요. 그런 다음에 바로 공부를 시작을 하는데 뭐 개인적인 거긴 하지만 공복 상태에서 집중이 잘 돼요. 공복이요? 네. 빈속에? 네, 빈속이에요. 그래서 공복 상태로 한 1시에서 2시까지는 그냥 쭉 갑니다. 아침 7시 일어나서 1시까지 그냥? 네, 그냥 한 6시간 정도는 공복 상태로 쭉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때가 집중력이 가장 좋고 하루에 공부를 가장 많이 하는 시즌이에요. 진짜 헝그리 정신으로 공부를 하네요. 그러면 외출이나 뭐 이렇게 나가진 않습니까? 그렇죠. 나갈 일이 보통 많지 않죠. 아이고, 뭐 완전 무슨 고시네요. 잘 안 씻습니다. 씻지도 않고. 네, 공부할 때. 이거는 이게 어쨌든 개인적인 루틴이죠. 이게 루틴이긴 한데 이제 공부법이 어쨌든 선배님의 공부법이니까 이것도 참고를 하시면 좀 될 것 같아요. 나도 뭐 외출하는 거 별로 안 좋은데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아예 이제 가족들이랑 떨어져서 아예 원룸을 구해서 그렇죠, 그래서 눈 뜨자마자 바로 책상에 앉아서 무조건 그냥 공부를 그냥 한다. 일단 공부량이 많아지면 일단 뭐. 그리고 뭐 스톱워치를 사용을 해요. 스탑워치는 왜 뭐? 왜 사용을 하냐면요. 화장실 가는 시간 빼고 물 마시는 시간 빼고 뭐 이렇게 잠깐 딴 데 가는 시간 빼고 그러면 그 스톱워치를 계속 집중하는 공부하는 시간만 체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계부처럼 쓰는 거예요? 그렇죠. 매일 그 탁상 달력에다가 이렇게 시간을 기재를 해놔요. 그러면 이게 한 달이면 한 달, 일주일이면 일주일, 이게 가시화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시간이 실제 공부했던 시간이 떨어졌을 때와 올라갔을 때에 어떤 문제들 때문에 이게 기복이 있는지에 대해서 체크도 할 수 있고요. 이제 자기 관리가 좀 되는데 아무래도 유리합니다. 우리 김기훈 법무사님은 그냥 빅데이터 전문가를 하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야, 그런 데이터를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자기 관리가 아주 철저하신 분이네요. 아, 많은 수험생분들도 다 그렇게 이렇게 분들이 많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이 계시는 맞습니다. 거예요? 야, 저도 이제 앞으로 개그 짤 때 네. 그 조금 스타바치려고 아, 하더라고요. 좋은 방법이십니다. 내가 집중할 때 딱 콧물 그린 시간 빼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배웠습니다. 이런 스타바치 초단위로 공부하는 시간을 체크한다. 와, 대단합니다. 네. 이제 그러면 이제 법무사 합격을 하셨잖아요. 네. 하고 나서 바로 그럼 이제 일을 시작합니까? 오늘 합격했어요. 내일 바로 출근입니까? 일단 합격하고 나서 이제 대한법무사협회에서 주관하는 연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 연수 받고 실무 연수를 받게 되는데 그 기간은 대략 3개월 정도. 그러면 이제 첫 출근한 날이 좀 기억이 났을 때 같은 곳으로 출근하고 그러진 않죠? 그렇죠. 그럼 인턴의 개념입니까? 아니면 바로 그냥 취업입니까? 인턴의 개념도 있고 취업의 개념도 있고 바로 개업하는 경우도 있는데 바로 개업도 가능해요? 네. 대체적으로는 다 개업을 하려고 하시고요. 또 취업을 하시는 경우라면은 이제 법인이나 법무사, 뭐 합동사무소, 구성원 변호사, 아니 구성원 법무사로 그런 구성원 법무사로 취직을 하든지 아니면은 아주 일부의 경우에는 뭐 부동산 신탁회사를 취직을 하시든지. 여러 방면이 있군요. 네. 그러면 이제 법무사가 되기 전에 내가 이제 합격을 하면 이런 법무사가 될 거야. 이런 생활을 하겠지. 이렇게 이제 상상했을 거 아닙니까? 네. 항상 이제 모든 취준생분들이 상상을 하거든요. 취업 후에. 네. 그 상상과 현실이 좀 일치했나요? 아니요. 김기훈 변호사님. 일치하지 않았군요. 네. 일단 어떤 걸 상상을 하셨길래? 좀 이렇게 전문적인 업무를 하면서 좀 시간이 제 개인적인 시간이 어느 정도 있을 거다. 워라벨이 좀 어느 정도 보장이 될 줄 워라벨이 알았는데. 있을 줄 알았는데 네, 현실은 정신없이 바쁩니다. 워워죠, 워워. 네, 계속 워워워입니다. 그리고 한 1년 차, 2년 차 때까지는요. 근무 시간에 바쁜 것도 바쁜 거지만은 야근은 뭐 당연히 뭐 11시, 12시, 1시 퇴근 이럴 때가 많아요. 진짜 심할 때는 새벽 3시 반에 퇴근을 해본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좀 있어서 이건 제가 생각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럼 지금도 지금은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겨내셨습니까? 네. 저는 어느 정도는 일치는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상상했던 거. 그래요? 네, 왜냐면은 법무사라는 그 직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저는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합격하면은 진짜 엄청 돌아다니고 사람 많이 만나고 뭐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해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얼추 맞게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은 일치했다. 네, 마음의 저는 준비를 일치했어요. 하고 와서. 네. 그럼 이제 물론 이게 상상과 현실이 물론 모든 직업이 다 다를 겁니다. 그렇죠. 이제 법무사가 되셨는데 법무사가 돼서 나 정말 하길 잘했다. 난 정말 이런 보람이 있구나. 그런 적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물론. 언제 제일 보람을 느끼십니까? 저는 수험 생활하면서 많은 분들한테 도움을 좀 받았어요. 제 여건이 썩 좋지 않았기 때문에 법무사 되기 전에? 수험 생활하면서 수험 생활할 때? 수험 생활하면서 여러 주에 제가 인복이 좀 많은 건지 여튼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법무사 되고 나서 그분들에 대한 법무 업무를 제가 다 서비스해드릴 때 그러니까 나를 도와줬던 그분들에게 법무적인 일로 내가 네. 보답을 할 때. 그때 가장 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 야, 그분들이 오히려 또 고마워하겠네요. 서로 상부상조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약간 그래도 그분들이 네. 이 떡잎을 또 알아보신 거지. 감사할 따름이죠. 우리 태훈이가 잘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잘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술도 안 삽니다. 네. 근데 딱 이게 어떤 그 번듯하고 열심히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 그 밖에도 이제 고객분들께서 일 다 처리하고 법무사님 덕분에 일 정말 마무리 잘했다라고 제 칭찬해 주실 때. 법무사님 덕분에 진짜 증여세 많이 줄었어요. 부동산 이번에 잘 들어갔어요. 이렇게 하면은 기분 좋죠. 그때 가장 보람이 있습니다.
항상 일처리에 따라서 고객님들에게 감사하다는 말 들을 때 네. 어떻습니까? 언제 제일 보람을 느끼십니까? 뭐 이제 저희가 하는 일 중에서 개인회생 파산이라는 업무가 있어요. 네, 이제 뭐랄까 본인 소득 기준으로 해서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채무가 네. 있거든요. 이게 본인 잘못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원인은 또 여러 가지일 수가 있는데 어차피 이제 그 상황에서는 본인 소득을 가지고 이 채무를 갚아 나간다는 게 물리적으로 이제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채무초과 상태니까요. 이런 분들이 처음에 이제 상담을 받으러 오실 때에는 표정이 이제 많이 안 좋으세요. 많이 안 좋은 상태로 오셨다가 이제 뭐 3개월 후, 6개월 후 정도에 이제 파산 면책이 된다거나 뭐 개시 결정이 났을 때 이분들이 좀 사람이 삶을 살면서 경제적인 부분들이 비중이 크잖아요. 적지가 않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에서 희망을 보고 계획을 설계를 할 수 있고 계획을 짤 수 있다라는 때에는 이분들이 표정이 밝아지세요. 예, 어떤 분들은 실제 뭐 저희 사무실 문을 발로 차고 들어오시진 않으셨는데 발로 차고 들어오시는 것만큼의 효과음을 내시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예, 저기 선생님 여기 파산 면책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오시더라고요. 아, 김법무사 어디 있어? 김법무사. 그러고 막 아유 이거 아둥둥 아둥둥. 네, 네, 그런 분들도 계시고 이제 그런 분들을 뵐 때 또는 새로운 삶을 이제 계획을 짜고 희망을 이제 안고선 가시거든요. 네, 그런 때 아무래도 가장 보람을 느끼죠. 진짜 새로운 인생이네요, 진짜. 네. 이게 감히 뭐 그 고통을 제가 뭐 이해를 못하지만 이 파산이라는 게 사실 말이 파산이지 완전히 그냥 경제적으로는 그냥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보면 제2의 인생을 컨설턴트 해주시는 거네요. 예. 정말 감사하겠네요. 그래도 지금 취준생분들이 이게 이 방송을 많이 보고 계시거든요. 궁금한 게 내가 법무사가 됐을 때 과연 얼마나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얼마나 벌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할 것 같아요. 연봉이 어떻게 됩니까? 구체적인 액수는 밝히기는 좀 그렇고요. 보통 이런 얘기하면 네. 그 얘기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물론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차이가 있겠죠. 네, 차이가 있지만은 대략적으로 만약에 취직을 한다고 하면은 그냥 대기업 사원 정도는 되는 것 같고요. 초봉이. 예, 취직한다고 하면은 근데 지금 4년 차면은 그러면. 예, 개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개요? 예, 취직이 아니라 이제 그 개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일단은 그 터를 잡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도 대기업 사원보다는 당연히 못 하겠죠. 근데 3년 차 정도 되면 그래도 대기업 과장 정도는 되지 않을까. 개업을 했을 경우. 예, 개업을 했을 경우. 그러니까 이제 물론 경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초반에는 이제 경비를 이제 뭐 월세라든가 이게 네. 들어가니까 조금 그렇지만 자리를 잡으면은 대기업 과장 정도. 네. 예, 저도 개업을 한 상태거든요. 그렇군요. 예. 뭐 동일하게 초반에는 이제 자리를 잡는 데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한데요. 조금만 노력을 하시면은 웬만한 대기업 부장급 이상의 연봉이 가능하죠. 자, 이렇게 뭐 구체적인 액수는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좀 높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대기업 과장님, 부장님 정도라고 하니까 뭐 근데 편차가 있다고 하니까요. 잘 열심히 하고 또 영업도 또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또 영업을 또 얼만큼 하느냐, 또 사람을 또 얼마나 더 잘 대하느냐, 또 충성고객이 또 얼마나 생기느냐, 단골고객이 얼마나 생기냐에 따라서 연봉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평균적으로 과장님, 부장님 정도 된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뭐 이렇게 개업도 개업하시겠지만 뭐 시험에 이제 합격을 하면은 나는 이제 이 법무법인에 가고 싶다, 나는 이 기업에 가고 싶다, 나 이 회사를 좀 가고 싶다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제 취직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취직을 하게 되면은 이제 꼭 겪어야 될, 통과해야 될 부분이 바로 서류와 면접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 서류 전형을 합격하기 위한 팁들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적 호기심. 지적 호기심. 예. 이거 새로운 건데. 예, 제가 뽑으려는 사람이 그런 지적 호기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일단 현업에 들어와서 보니까 내가 수험 생활 중에 공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걸 알아야 되더라고요. 그런 지적 호기심이라 그러면 만약에 그 1대100 우승 경험 이런 게 사실 좀 호기심이 땡기나요? 그런 경력이 있으면은
환영합니다. 뭔가 지적으로 호기심이 땡기는. 네. 이건 이제 개인적인 네, 얘기인 것 개인적인 같아요. 제 얘기인데, 예. 네, 알겠습니다. 법무사 시험을 합격했는지 안 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절대적인 거고요. 네, 그것만 확인이 된다고 한다면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많이 이렇게 안 따지거든요. 이유는 뭐냐면요. 이 시험을 합격했을 정도면 어느 정도의 업무 수행 능력이라든가 성실도가 보장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같이 일을 할 수 있냐 없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중요하게 여겼지 그런 이력서라든가 자소서를 받는 것 자체가 그렇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안 받았고요. 그 다음에 면접도 이런 일반적인 기업에 취업할 때 보는 면접이 아니라 식사를 같이 하는 거. 네. 그 정도로 이렇게 밥 해서 먹으면서 대충 그냥 호구서 조금 하고 네, 그렇죠. 뭐 취미 같은 거 물어보고 네. 고향이 어딘지 그렇게 이제 밥 먹다가 안 맞네 나랑 이런 경우는 없나요? 뭐랄까 저희가 이제 개인적인 그런 캐릭이라든가 성향에 의해서 업무가 좌우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네. 자,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 중에 법무사를 꿈꾸시는 분들 중에 또 법무사가 됐어요. 그럼 취직을 하고 싶다. 우리 김기훈 법무사님 찾아가시면은 서류 면접 없다고 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법무사 선배님들로서 이제 법무사를 꿈꾸는 이제 미래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조언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법무사가 이제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법무사가 뭐 전망 있는 직업이다. 뭐 정말 좋은 직업이다. 물론 저한테는 정말 좋은 직업이 맞긴 한데 뭐 비전 있고 뭐 촉망되는 직업이다라고는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현실이 좀 그렇긴 하거든요. 현실이 그런데 왜냐면은 지금 이제 로스쿨 제도로 인해서 이제 변호사님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시고 또 그런 변호사님들과 법무사는 업무가 중촉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 수는 있지만. 네, 어려울 수는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느끼는 건데 일단 고객과 한번 계속적인 신뢰관계를 형성을 하게 되면 계속 일을 물어다 주시거든요, 고객분들이. 그리고 법무사의 업무 분야가 상당히 넓습니다. 합격을 하셔서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들을 접하시다가 정말 자기한테 맞는 분야 그리고 나만이 특화할 수 있는 분야를 찾으실 수 있다면은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사회가 뭐 인생 이모자, 은퇴 후의 삶에 대해서 두려움이 좀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법무사라는 직업 자체가 은퇴 이후의 삶이 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인생의 이모작이 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이제 이 업종이 좀 특징이 이게 인생 은퇴 후의 삶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좀 상대적으로 다른 직업에 비해서 낮아요. 예. 그리고 이렇게 여러 법무사님들을 주변에서 만나봤을 때 다른 직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뭐 직업 만족도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요즘 과다 경쟁이다 해서 뭐 예전보다는 힘든 게 맞기는 한데요. 전체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직업군들 중에서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썩 좋지 않은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직업 만족도라던가 향후 내가 일을 못하게 되면 어떨까라는 그런 불안감은 낮다. 이렇게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법무사에 관해서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위기를 기회를 성공 취업으로 연결해주는 취업비사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